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2월 18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 상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인데요. 일단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죠.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 어제 뭐 미국 시장 뭐 많이 내렸는데,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무게감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특이한 어떤 수치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적 영향으로 좀 줄었는데 허가 건수는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수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늘기는 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었고요.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문제가 어제 또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금 더 높였고, 그에 따라서 어제 시장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면, 어제 우리 시장 장중에 12시 51분 무렵이죠. 그때 무렵에 이 속보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친러 반군 세력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포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이다, 아니다, 뭐, 갖가지 얘기들 정말 많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 반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연설에서 이제 이 문제가 유엔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러시아가 이 전 세계를 지금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 뭐 이 병력 철수한다라고 뭐 발표도 하고 동영상도 올려 보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병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실제 이게 지금 계속 어떤 그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어제 제가 이거 얘기 나오면서 어제 제가 저희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에 그 마감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러시아 쪽 이게 이 자작극과 관련해 가지고 의도된 명분 찾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치 딱 이 기사들, 뉴스 기사들이나 이런 걸로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마치 과거 이제 옛날에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포에네 전쟁 때의 이 느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어제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빌미를 만들기 위한 위조 작전이 진행 중이며 수일 내로 침공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증시에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낙폭을 키운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러시아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대로 미국이 계속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전쟁할 생각 없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훈련 종료된 일부 군대들은 지금 복귀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부 군대들은 병력 철수가 조금 더뎌질 수는 있다, 이런 또 발표도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3월 초중순 뭐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유엔 휴전 감시단에서도 어제 일단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20분경에 한 500회 이상의 폭발음이 발생했다라는 증언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링컨 외무장관이 외교가 이번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의 회담을 제안한 상태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제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20일 러시아 훈련 종료 후 복귀 여부가 이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지켜질지 여부, 아마 러시아 외무장관이 조금 더디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일부 철수는 하는 어떤 포즈는 취하겠지만 상당수가 좀 남아있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하나 지금 나와 있고요. 뭐 길게 뭐 보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3월 초중순 정도까지도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의원 발언에서는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이 연은 총재 같은 경우 발언이 좀 있었는데 뭐 이때까지 했던 발언하고 큰 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비정례 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한번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있게 될 정례 회의가 비공개였는데 그걸 마치 비정례 회의, 긴급 회의처럼 이제 루머가 돌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줬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온 상태였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조금 더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미국 시장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함께 블라드 총재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어제 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이 좀 더 컸고요. 결국 이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까지 일단 13,700포인트까지 또 내렸어요. 여기 지금 요 자리를 봐야 되는 캔들의 자리인데 위치인데 그 위치에서 일단 오히려 아래로 장대 음봉으로 내려 찍었다라는 부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요.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레지던트 데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3일 연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연휴를 앞둔 눈치 보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계속 지금 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요즘 워낙 많습니다. 뭐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맞겠죠, 그게. 그와 더불어 지금 요즘 시장 상황이 그만큼 많이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뭐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장중 이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고요. 여긴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는 지켜줘야 한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리기가 사실 요즘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 우리 시장 오늘 개파락 출발이 당연히 예상이 됐고요.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조금 밑에서 이렇게 기면서 다지기, 눈치 보기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일단은 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제 우리가 장중에 반영을 굉장히 크게 했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분 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3% 이상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반응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손바뀜들이 좀 나타난 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 진짜 확전이 나타나서 뭐 진짜 이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나오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 아니라고 생각하면 노이즈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블라드 총재의 발언 같은 경우도 사실 자꾸 뭐 이제는 진짜 뭐 긴급 회의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 의사록에서 1월 의사록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 블라드 총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께서는 일단은 뭐 50bp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쪽의 발언이 나온 걸로 봐서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나와 있고요.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향후 굉장히 중요할 텐데 3월 뭐 25bp든 50bp든 그걸 떠나서 4월, 5월 정도 넘어가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5월 정도 넘어가면 중국 PPI 영향, CPI 영향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둔화되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 흐름들은 시장의 영향을 당장은 크게 주고는 있지만 노이즈성이다. 여전히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의 속도와 횟수와 이런 부분들이 뭐 올 한 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지표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외계인들 지금 현재 선현물 올 매도 중입니다. 올 매도 중인데 선물이 매수 우위로 한 1,000억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매도 우위로 지금 바뀐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들어와서 올해 1월, 2월 지금까지 상황으로 딱 놓고 봐서 여느 때 같았으면 오늘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아마 코스닥 지금 1,000억대 이상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1,000억대, 300억대, 400억대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매도량을 결국은 마지막에 급격하게 줄이면서 그저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변동성 속에서도 매도량을 오히려 줄였다. 그리고 오늘도 매도량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정도의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큰 변동,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큰 하락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쪽보다는 하단을 조금 제한시켜 줄 가능성이 조금 일단은 높아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좀 강해서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2,730포인트에 대한 욕심도 좀 부려보고 싶어요. 지금 2,724인데 2,730 위로 이렇게 딱 올려주면서 몸통 조금 더 키워주고 요렇게 해서 요 근처에다가 요런 식으로 그저께처럼 요렇게라도 붙여놓고 마감을 해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시장 충격이 미국보다는 지금 좀 덜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요 캔들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요 캔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뭐 조금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의외의 또 변수가 발생을 해서 달았습니다만 그나마 좀 버틴 모습이었고 오늘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좀 보면요. 일단 오늘 또 주류업 섹터들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리오프닝 섹터들 중에 화장품 섹터 어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섹터죠. 화장품 섹터의 모습도 지금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장초반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행, 리오프닝 섹터들 지금 오늘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한 부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리모델링 섹터들, 인테리어 이쪽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섹터들 뭐 지금 상황 되게 좀 안 좋죠. 지금 오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장 초반 시가보다는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뭐 워낙 살아난 판을 걷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 SDI 정도 있는데 매수량 뭐 극히 적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HMM 정도 눈에 띄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CJ ENM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아프리카TV, 빅텍, 에너토크, 녹십자, MS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시장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조금 시장이 올라간다,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섣부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루 올라간다고 이거 이제 바닥 아니야?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다시 좀 현금 남아있는 거 좀 사야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지금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와 이게 이제 또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더 확장됐기 때문에 조금 좀 관망을 하면서 보는 게 좀 더 맞는 상황, 지금 지점이지 않을까. 다만 하단은 계속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는 비슷하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단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고요.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대전 규모로 이제 전쟁이 커지는 상황 아니면 하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 반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쫙 하고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 상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기는 상황 나올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오늘 요 자리 근처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옆으로 조금 기면서 눈치를 보면
보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단을 계속해서 다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정도의 흐름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공포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겁을 내서 막 공포에 의한 감정적 매매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음 요 구간이 끝나고 났었을 때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지금 나은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